예, 지금 한 것이 바로 단독 모드. 한 대 아무 세팅하지 않고 그대로 돌린 거죠. 자, 이제 분산 모드를 할 텐데요. 분산 모드는 하둡이 원래 이제 한 단독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 대의 서버를 클러스터링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돌리는 거거든요. 큰 데이터를 나눠가지고 빨리 처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상 머신을 한 대밖에 안 깔았어요. 그래서 우선 세팅은 하되 그 의사 분산 모드라고 해서 이 앞에 의사가 붙으면 모조란 뜻이에요. 모조라고도 합니다. 가짜란 얘기죠. 진짜 분산이 아니라는 거죠. 세팅을 하는데 가짜로 흉내만 낸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완전 분산 모드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설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SSH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하둡은 여러 대의 컴퓨터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분산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러면 A라는 컴퓨터가 B라는 컴퓨터에, 또 B라는 컴퓨터가 C라는 컴퓨터에 데이터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이상한 사람들이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데이터를 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안 통신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SSH, Secure 쉘이죠.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의 통신 내용이 암호화 처리되는 쉘입니다. 이거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설치하고 서비스를 실행한 다음에 이게 키를 만드는 거예요. 예, 키에는 공개 키와 비밀 키가 있습니다. 공개 키와 비밀 키를 만드는 명령어. 이걸 하게 되면 로그인을 할 때 비밀번호를 치지 않더라도 서로 연결이 돼요. 서로 키를 주고받으면 가족끼리는 어때요? 서로 이제 열쇠가 다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를 하죠. 마찬가지로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키를 서로 공유할 거예요. 교환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로그인 안 해도 서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를 인증키로 등록하는 작업, 또 퍼미션을 또 설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 부분은 생략 가능하겠습니다. 안 해도 되겠고, 그렇게 해서 로컬호스트에 잘 접속이 되는지 확인할 겁니다. 먼저 이 부분을 SSH 설치하는 부분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콘솔로 들어왔고요. 자, 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오픈 SSH로 시작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설치합니다. 예, 쭉 진행이 되고, 자, yes, y를 입력하고 엔터를 쳐야지 설치가 되지요. 네, 또 계속 y를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끝났고 컴플릿 완료됐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SSH 서비스를 켰습니다. 실행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개 키와 비밀 키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맨 뒤에는 큰 담배 2개입니다. 다시 P는 대문자입니다. 자, 키를 이제 만드는데, 자, 공개 키와 비밀 키를 만드는데 어디다 저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파일 이름을 지정해 주세요. 기본 값으로 쓸게요. 엔터 치면 이걸 그대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엔터.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키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랜덤 아트 이미지라고 해서 이게 이제 키인데, 핑거프린트 지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이거는 말 그대로 키이기 때문에 컴퓨터마다 틀립니다. 네. 키가 똑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행할 때마다 다른 키값과 암호화, 이런 랜덤 아트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인증키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요. 여기 방금 만든 우리 키 있죠. 이 화살표, 이 부등호 2개는 출력 방향을 말합니다. 자, 이 키를 authorized 키라는 게 인증된 키라는 뜻입니다. 키에다가 추가. 네, 이렇게 한 다음에 퍼미션도 줄게요. 생략해도 되는데요.
자, ch 모드라는 건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600이 뭡니까? 자, 리눅스의 사용 권한은 이렇게 숫자형으로 이루어지죠. 읽기 권한은 숫자로 4라고 얘기하고, 쓰기 권한은 2고요. 실행 권한은 1입니다. 그러면 지금 600 그랬는데 현재 사용자가 6이란 권한, 자, 6이 뭐겠어요? 읽기와 쓰기가 가능합니다 얘기죠. 현재 사용자는 그 방금 인증 키에 대해서 읽기와 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룹 사용자와 기타 사용자는 제로를 했으니까 아무 권한이 없겠죠. 네, 현재 사용자만 읽기 쓰기 권한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이 authorized keys에다가 현재 사용자만 읽고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속이 잘 되는지 SSH 일단 로컬호스트에 접속을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처음 접속하는 거기 때문에 키를 물어봅니다. 아, 지금 나한테 이런 사용자가 접속을 했는데 허용할까요? 지금 핑거프린트가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 yes, no가 있는데 yes라고 치고 엔터를 쳐야만 그 다음부터는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yes 하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 permanently added라고 되어 있죠. 네, 영구적으로 추가가 되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추가가 됐으니까 다시 SSH 하고 로컬호스트 가볼까요? 자, 이제 어떻습니까? 안 물어보죠? 안 물어보고 최근에 로그인한 시간만 찍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둡의 설정 파일들을 몇 개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됩니다. hadoop-env라는 쉘이 있는데 이거는 하둡의 환경 설정하는 파일인데요. 이거를 에디터로 여세요. 열어서 25번째 라인에 보면 자바 홈이 어디냐 이걸 지정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하둡은 자바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자바 디렉토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실행을 시키겠죠. 그래서 자바 홈이 여기다 이걸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etc의 하둡의 env.shell을 실행을 시켜요. 네, 이런 식으로 하둡 홈의 etc의 하둡의 hadoop-env.shell을 에디터로 열었습니다. 자, 열면 이게 라인 번호가 안 나오면 텍스트 편집기 여기 보면 행과 열이 표시가 되잖아요. 누르면 줄번호 표시가 있어요. 줄번호 표시가 되는 게 보기 좋죠. 자, 이렇게 하고 45번 라인으로 가는 거죠. 25번 라인. 25번째 라인에 가보면 여기요. 자바 홈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네, 이렇게 자바 홈은 USR에 로컬에 JDK 1.8로 고쳐주시고 저장을 해주세요. 네, 닫고요. 그 다음 거 코어 사이트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XML. 여기다가 네임 노드가 어딘지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한 대이기 때문에 한 대에다 지금 네임 노드, 데이터 노드를 다 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컴퓨터는 한 대지만 이 노드, 논리적인 노드를 여러 개를 설치한다는 얘기죠. 네, 이거를 열어서 여기 보면 HDFS 로컬호스트에 9000번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예, 열어서 보시면 거기에 여러 이제 기본 설정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 여기는 그냥 놔두시고, 자, 맨 밑에 보면 configuration이라는 태그가 있죠. 여기다가 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철자도 중요합니다. 대소문자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자, 이번에는 hdfs-site.xml이라는 파일을 열 텐데요. 여기는 우리가 파일을 몇 개의 카피로 복제를 할 것인가 이 설정입니다. 데이터를 큰 덩어리의 데이터를 올리게 되면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이거를 몇 덩어리로 쪼개 가지고 나눌 것인가 그 얘기죠. 근데 지금은 어차피 모조 분산 모드니까요. 한 대잖아요. 한 대니까 그냥 1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일 개수예요. 복제와 파일 개수. 그래서 이 hdfs site.xml 열어서 이 코드를 추가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 hdfs site.xml을 또 편집합니다. 역시 여기도 이제 기본 내용이 있는데 이 컨피규레이션 태그 속에 완성을 하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복제를, 파일 복제를 한 개만 하겠다. 네, 이렇게 올라갔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네임 노드를 포맷을 해야 됩니다. 포맷하는 작업이 hdfs가 하도 분산 파일 시스템 명령어거든요. 자, 네임 노드 포맷 이렇게 하고 start-dfs.shell 하면 하둡이 시작이 돼요. 하둡을 시작시키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jps라는 명령어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명령어인데요. 거기에 네임 노드, 데이터 노드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으면 잘 실행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빠져나가고 네임 노드 포맷하지요. 네임 노드 다시 포맷. 네임 노드가 포맷이 진행이 됐어요. 됐고 start-dfs.shell 하면 이제 하둡이 켜집니다. 자, 보시면 네임 노드가 올라오고 있고요. 로컬호스트의 네임 노드 시작되고 있고 또 데이터 노드가 올라오고 있고요. 네. 아, 여기서 데이터 노드 가다가 또 뭐가 나옵니까? 이제 키값 아까 우리 그 SSH에서 공개키와 비밀키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둡에서 지금 물론 물리적인 PC는 한 대지만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가 서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서로 신뢰 관계가 돼야 되니까 키 값을 주고 받을까요? 그 얘기죠. yes를 해야지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yes. 네, 그러면 또 세컨더리 네임 노드, 보조 네임 노드가 실행되고 있고요. 네, 잘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JPS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자 여기 보시면 네임 노드가 올라와 있어야 되고요. 또 데이터 노드가 올라와 있어야 되고 세컨더리 네임 노드가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한 대지만 네임 노드, 데이터 노드, 세컨더리 네임 노드가 말하자면 세 대의 논리적인 노드가 여기 안에 한 대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게 지금 JPS 터미널에서는 잘 확인이 되는데 웹 브라우저에서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에서 로컬호스트 뒤에 콜론이 5070번 포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켜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그 화면에 어떤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파이어폭스 주소창에 주소창에 http localhost 5070 하면 이런 화면이 뜨죠. 그럼 네임 노드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임 노드가 액티브 정상 실행 중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네임 노드의 정보가 나오고 요약 정보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한 34기가 정도, 우리 처음에 루트 파티션을 34기가로 했잖아요. 그 중에 이만큼 쓰고 있고 지금 뭐 쓴 게 없잖아요. 올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노드가 지금 한 개가 살아있다는 거고 이게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 보면 데이터 노드가 있어요. 데이터 노드가 뭐가 있느냐 눌러봤더니 지금 한 개, 지금 네임 노드 한 개, 데이터 노드 한 개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확인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 매니저하고 노드 매니저라는 걸 또 같이 띄울 거예요. 그거는 start-yan.shell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다시 확인해 보죠. start-yan.shell. 예, 그리고 리소스 매니저가 켜지고 있고요. 노드 매니저가 켜졌죠. 여기서 JPS를 다시 한번 쳐볼게요. 그럼 아까 없었던 것이 추가됐어요. 다시. 네, 없었던 게 추가됐는데 아까는 네임 노드, 데이터 노드, 세컨더리 네임 노드만 있었잖아요. 지금은 노드 매니저와 리소스 매니저라는 게 구동 중이라는 거 볼 수가 있죠. 예, 이거를 웹브라우저에서 보는 명령어가 이 포트 번호가 8088이에요. 예, 여기서 끝에 로컬호스트 콜론 8088 치게 되면은 예, 지금 하드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액티브, 지금 현재 한 개의 노드가 실행 중이라는 거,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 이런 것들이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당을 하게 되면 메모리를 얼마나 쓰고 있고, 예, 이런 그 통계의 정보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는 그 단독 모드, 세팅하지 않고 단독 모드에서 워드 카운트를 했잖아요. 단어 개수 세기. 이번에는 모조 분산 모드로 세팅을 했으니까 거기서 개수를 분석을 해볼게요. 자, 근데 이걸 하려면 좀 기본 작업 디렉토리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hdfs, dfs, mkdir 하면 make 디렉토리를 만드는데 슬래시 유저, 또 슬래시 유저 루트 이런 디렉토리를 만들 거고요. 예. 또 만들어서 이 명령어들은 이제 다음 우리 완전 무사 모드까지 끝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은 copy from local은 뭐냐면 예, 이게 로컬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고요. 이게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에 올라갈 파일이에요. 예, 이런 파일을 이렇게 올리겠다. 그리고 목록을 확인해 보고 또 삭제를 아까 우리가 실행한 게 있기 때문에 디렉토리를 삭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를 실행을 해 볼 거고요. 그래서 목록을 확인해 보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디렉토리가 하둡이죠. 아까는 로컬에 있는 파일을 돌렸거든요. 이렇게 하고 결과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터미널에서 자,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명령어 중에서 슬래시 유저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세요. 자, 금방 안 만들어지죠. 지금 이거는 로컬에 있는 디렉토리가 아니고요.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 느려요. 자, 그 다음에 유저의 루트 디렉토리 만들고 거기에 컨프란 디렉토리도 만들었습니다. 또 그냥 슬래시 인풋이란 디렉토리도 만들고요. 예. 자, 디렉토리들이 지금 쭉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로컬에 있는 텍스트를 서버로 올리는 하둡 서버라고 얘기할게요. 하둡 클러스터 서버라고 할게요.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에 올리겠습니다. copy from local 홈의 센토스에 2.9.2에 readme.txt를 인풋 디렉토리에다가 올려주세요. 예, 파일이 올라갔고 잘 올라갔는지 목록을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렇게 해보니까 input이란 디렉토리에 예, readme.txt가 올라갔대요.
이게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고 이거는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에 올린 거예요. 자, 이렇게 했고 기존에 우리가 작업했던 디렉토리는 이제 워드 카운트 작업을 할 텐데 출력 디렉토리를 지워야 된다고 그랬죠. 지우는 작업. 이렇게 지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워드 카운트 프로그램 실행합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시켰고요.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 틀렸냐면요. 2.9.2인데 9 다음에 점이 빠졌죠. 그래서 예, 명령어가 좀 길죠. 2.9.2 예, 이제 분석 돌아갑니다. 예, 돌아가고 있고 예, 뭐 파일이 크지 않고 그래서 금방 끝납니다. 자, 잘 됐는지 목록을 볼게요. HDFS, DFS의 목록 워드 카운트 다시 아웃풋. 네, 그러니까 석세스 언더바 석세스가 있는 걸 보니까 성공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파트 다시 R 다시 00000 이게 결과 파일입니다. 네,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DFS 오타가 있었군요. DFS입니다. 하니까 DFS인데 오타가 DFS. 네, 단어들의 카운트를 세고 있어요. this가 3번, the가 8번.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을 단어 개수를 세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있죠.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의사 분산 모드, 진짜 분산 모드는 아니지만 컴퓨터 한 대에 노드가 여러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분산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